아니 지난주에 국방부 영내에 있던 의장대가 삼청동 이사 갔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게 좀 확인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확인이 됐습니다. 어. 국방부에 보면은 그 당시 16개 부대 한 7천 명 가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중에 의장대도 있었던 것이죠. 근무 지원단 예하에 의장대가 저 삼청동에 있는 네. 55 경비단이 쓰던 건물로 이사를 가고 예. 55 경비단과 네. 또 101 경비단의 일부 병력이 어. 의장대대로 들어왔습니다. 바꾼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대통령 그 경호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특별한 희생을 지금 계속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계속 국방부 영내에 있었으면 네. 사실 좀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군복무 할 수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삼청동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의 어려움은 공간의 문제죠. 공간이요? 예, 아, 거기- 공간이 달라요? 아니요, 크기가? 협소하죠. 협소하다. 예, 기존에 55 경비단이 쓰던 지역은 원래 150명 있었어요. 예. 150명 쓰던데 의장대대는 24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이사 가서 150명 쓰던 건물에 240명이 들어가서 쓰게 하는 그래요? 거죠. 새로 건물을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협소하고 불편하겠죠, 협소하죠. 당장. 예, 그리고 그 협소는 또 의장대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의장대대는 55대대 경비단하고 101 경비단 일부 병력이 들어와서 네. 거기 240명 쓰던 건물에 지금 300명이 쓰는 꼴이 된 겁니다. 아, 거기는 55 경비단만 간 게 아니라 예. 101 경비단 일부 인원도 갔기 예, 때문에 지난번에 한 늘어났다. 달 전에 네. 언론에 101 경비단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컨테이너 생활한다. 네. 실제 경호 요원들은 그렇게 경호처에 있는 민간 공무원 경호 요원들은 좋은 시설에 있는데 그 경찰 네. 너무 열악하다. 네. 컨테이너 막사에 쓰고 뭐 짐을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그 101 경비단의 일부 병력이 의장대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 건물 자체도 제가 거기 자주 봤었는데 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240명 썼는 규모였는데 이제 거기에 그 한 300명 가까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협소한 데서 건물 쓰니까 살게 되는. 근무 여건이 오. 아주 어려워지죠. 앞으로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줘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의장대대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지역이 국방부 지역에서 합니다. 기빈들 왔을 때 아, 그렇죠. 의장 의장대. 행사라든가 예. 합참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 행사, 네. 또 대통령실 행사 지원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삼청동하고 그 대통령 집무실 지역 용산하고는 한 30분 소요가 돼요. 이동 거리가. 네.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또 의장대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행사 중간중간에 사전에 예행 연습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의장대대가 있을 땐 예행 연습하고 자기 막사에 부대가, 가서 예. 좀 쉬었다가 나올 바로 수도 있고. 2, 3분이면 올 수 있으니까 할 수 네. 있는데 쉴 공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나 이런 이전으로 인해서 네. 우리 장병들이 특별한 희생을 계속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장병들까지도. 아직까지 계속 이 나비 효과가 정말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계속 나오고 이것은 있네요. 계속 나오죠. 또 네. 왜냐하면 공간을 부족하니까 앞으로 또 공간을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그렇죠. 지어주면 좋을 텐데 네. 계속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처럼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또 보니까 경호처하고 군 아파트가 맞교환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18채가 맞교환됐어요. 18채. 경호처 네. 요원들은 아무래도 각 그 대통령실 가까이 근무해야 그렇겠죠. 된다는 이유로 네. 이제 그 국방부 가까이 있던 아파트 지역 18채하고 삼청동에 있던 18채가 교체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뭐 경호처는 근무 여건이 좋아졌겠지만은 그쪽으로 이사간 군 간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시 또 국방부로 와야겠네요. 오기가 그 만만찮겠죠. 차량 이동 소요라든가 그렇죠. 시간도 더 걸리고.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이사를 또 가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서 네.
전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 해군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뺏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 지휘부에게만 고통을 감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간부들에게도 아파트 18채 이렇게 쫓아낸 꼴이 됐잖아요. 물론 그렇네요. 교체했지만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장병들까지 의장대대도 이제 국방부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나하나 국방부 지역에 있던 부대들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나비 효과는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그 국방부 별관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기 안지사라고 안보지원사령부 옛날 기무사령부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국방부 지역이 협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있는 계속 옮기는군요. 군 장병들이 네. 계속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저희가 사실은 예상했던 네. 예.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 뭐 불편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제 국방부 울타리 보수 공사도 되고 있는데 기존 목적과 좀 다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국방부 울타리 보강공사로 60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네. 국방부 울타리가 부록담으로 하고 또 일부 대개 노후화가 돼서 그걸 교체하겠다는 예산으로 태워진 것인데 예, 원래 있었던 예산이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부 쓴 걸로 보여요. 집무실 앞에 보면은 헬기장이 있었고 용산공원 개방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 보면 오픈형 펜스를 쳤잖아요. 했어요. 700m 펜스 쫙 했거든요. 백악관 느낌 나게 예, 친 것 백악관 같아요. 그런 데다가 그런 예산을 썼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맞게 썼다고 볼 수가 없겠죠. 사실은 저기에는 국방부 건물도 있고 이제 대통령실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실과 분리됐어요. 재산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실 건물은 대통령실 예산. 이든가 네. 처음에는 행안부 예산으로 전환됐다 아마 지금은 대통령실 쪽으로 돼 있고 네. 울타리 자체도 대통령실 울타리가 따로 있고 국방부와 같이 쓰는 울타리가 있고 그렇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개방된 그 지역 오픈형 펜스 이런 것들은 그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안 제가 되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멋있게 된 오픈형 펜스 이런 거는 그 사실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 국방부 울타리 보강공사로 하면은 어딘가는 그런 보강이 안 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 따져봐야겠네요. 원래 하려는 목적과 다르게 네.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네. 496억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런 예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결과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국방부 업무 효율이 좀 떨어져서 네. 통합하는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네.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거 네.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그래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음. 지금 임시 이사를 가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지 국방부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가 말이 아닌 것이죠. 뭐 청와대 같은 예. 경우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실 예. 얘기했듯이 뭐 층마다 다 예. 이제 비서들이 있고 예. 뭐 기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좀 좋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어제 뭐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한 개 빌딩에 있으니까 네. 업무하기 좋다고 효율성은 했는데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을 위해서 국방부가 희생한 거잖아요. 지금 5군데로 흩어졌고 거기도 그 흩어진 지역이 없던 빈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군데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국방 컨벤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은 해관으로 쓰던 그렇죠. 데를 들어간 거죠. 네. 저 도표에서 보듯이 별관이나 뭐 근무지원단, 국방 컨벤션 저런 데는 예식장으로 쓰고 맞아요. 어떤 예, 저런 데 예. 세미나실로 컨벤션 센터. 쓰던 저런 들어가고 군사법원 건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후반기에 네. 9군데로 모으겠다는 거죠. 아. 한 곳
별관으로 한 곳은 합창 건물에 한 지역은 별관 건물로 모으겠다는 건데 네. 그 예산을 167억이 또 더 드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 생각 안 했던 그렇죠. 예산인데. 이거는 최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됐던 건데 167억이고요. 별관으로 들어가려면은 별관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습니다. 예. 사이버 사령부를 이제 저기 안보 지원 사령부로 옮기겠다는 그쪽으로 옮기고. 겁니다. 네.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이사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특정 집단이든 특정 나라든 이렇게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치열하게 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그러면 1초라도 단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죠. 이사를 거기에 있는 많은 시설들 있잖아요. 네. 장비들, 유선들 이런 걸 옮기려면 한 2, 3주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보 공백이 예, 그럼 안보 되네요. 공백이 생기니까 네. 안지사에다가 지금 그 사이버 사령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먼저 새로운 설치. 설치를 하고 예. 난 다음에 이전하는 똑같이 거죠. 그럼 해놓고. 이쪽에 쓰던 거는 이제 폐기되든가 예비로 갖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돈이 또 들어가. 이것은 또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국방부에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내라 했더니 지금 계산 중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40억 이상은 들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계속 167억, 40억 또 울타리 예산, 뭐 전용 예산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도 오마이 TV도 지금 다음 주에 이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사하려고 네. 하니까 예. 저희 조그만 이 스튜디오 옮기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돈도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예. 옮겨서 대통령실을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니 이 청와대 이전 예. 이거를 좀 너무 가볍게 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스튜디오 옮기는 데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하물며 국가 컨트롤 타워를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점은 나비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저기 용산공원 지금 지난주에 임시 개방을 네네, 했었잖아요. 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오픈형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안전 불감증의 한 예라고 봐요. 그 그림 한번 띄워보시죠. 네. 펜스가 있는 예, 어떤 펜스 있는 어떤 왜냐하면은 안전불감증이 있나요? 안전벽이 한 5m 정도로 아주 있었습니다. 네네. 그 헬기장 내 안전과 또 그 먼지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만약 어떤 사건에서 저런 안전벽을 아주 크게 했었거든요. 네.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현재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국방부 건물이고 그렇군요. 거기 담벽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저것을 이제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걸 다 뜯어버린 거예요. 다 철거하고 이 오픈형 펜스를 쳐서 이렇게 보이게 한 거고 바로 앞이 헬기장인 겁니다. 저기 네. 보이는 지역이. 그러면은 대단히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저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도 않고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전벽이 있었던 이유가 있고 쓰임새가 네. 있을 텐데 그거를 제거하고 펜스로 오픈형 펜스로 치면 당연히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네.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예. 지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이제 뭐 공사는 마무리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층 집무실을 2층으로 네.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아마 나토 정상회담 갔다 오면은 네. 6월 말쯤 5층에서 2층으로 옮긴다라고 그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그 간전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간저로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7월 달쯤 간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근무하는 여러 국방 시설이라든가 그 쫓아낸 여러 그 부서라든가 또는 네. 그런 기능들은 아직 정상화되는 데는 몇 년이 갈 걸로 보입니다. 아마 외교부 장관도 아직 간절을 못 구했을 겁니다. 그래요? 예. 뭐 삼청동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 것 제가 같은데. 예결위 질의 때 하니까 그때까지 아직 못 구했다고 했는데 예. 지금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하. 외교부 장관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외교 활동도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 참모총장 공간을 또 몰아냈잖아요. 해병대 네, 네. 사령관. 그래서 그냥 아파트 임시로 들어간 상태라서 외교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들 또 미군 지휘관이나 이런 외교 활동을 공간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못 이런 하게 것들이 제한이 되는 어.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려면은 계속 시간이 시간이 좀 그래서 걸립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네. 5년 내내 이사하다가 끝날 겁니다. 음, 예. 이사 정부라고 볼 수 이사 있죠. 정부라고 예. 명령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고요. 자, 좀 외교 안보 이런 것도 참 민감하고 네. 또 외국의 이제 외교관들 만나고 또 국방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저해가 될까 봐 이런 우려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